네, 안녕하십니까. 남녀칠세 부동산 김 대표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쪽지를 주셨습니다.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공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볼 때는 우선 상위 개념을 좀 아셔야 합니다. 그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계획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의견이 다르면 그 위의 개념을 따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본계획과 광역계획권이 이게 다르다, 충돌이 좀 일어났다 그러면은 위에 상위 개념이 광역계획권 따라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계획과 당연히 이제 관리계획이랑 부딪히면은 당연히 밑에 있는 관리계획이 이제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따라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 많이 나오지만 광역계획권과 도시군 기본계획 한 문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다 대부분 둘이 뭉쳐게 나와요. 근데 이거 아니라도 시험 문제 많이 낼 게 많으니까 굳이 이 파트는 핵심 나오는 키워드만 딱딱 외우고 시험장에 가서 찍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법 같은 경우는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조금 하면서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는, 다른 과목보다 더 유난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아가지고 이걸 써먹어야지, 그거는 이제 시험 붙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험에 맞는 거니까 이 파트에서는 다 종합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한 문제 나오고, 만약에 이 파트에서 중요하다면 그 다음 파트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좀 더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약을 다 해놨으니까 이걸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의는 시험에 가끔 이제 나와요. 옛날에는 좀 중요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사이드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 외우시고, 장기 발전 방향, 장기계획 같은 거 똑같습니다. 장기계획, 장기 발전 방향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를 제시하는 종합계획 또는 부분계획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기본적인 공간구조 요거 하나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발전, 그 다음에 종합계획 요 세 가지만 외우시고, 만약에 의의 나왔는데 이 의의 봤는데 요 세 가지가 없었다, 아니면 다른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야,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기시거나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문제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으요.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이제 수리권자 뭐냐면, 수리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차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 이런 거 다 따라가요. 늘 항상 따라가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요거를 특별자치시장 이게 외우지 마시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늘 나오니까 수리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키포인트입니다. 나중에 광역계획권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 도지사나 아니면 특별시장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리권자가 아닌 사람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수리권자는 절대 국장, 도지사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수리권자가 아닌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외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면 X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권자가 아닌 자, 국장과 도지사, 이건 꼭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파트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그 강의나 그런 거를 풀게 되면은 내용이 길어요. 그거 봐봐요. 의의는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적인 공간구조 하나, 그 다음에 장기발전, 그리고 종합계획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거 수리권자가 아닌 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 끝. 이거 1분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강의 들으면 길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이론은 풀고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절대 국장 아닙니다. 청국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원칙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외, 수립을 안 하는 곳, 그러니까 수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곳이니까 그 안 할 수 있는 곳을 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 하는 곳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근의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포인트는 뭐냐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 지방인가요? 시골인가요?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데요. 뭐 시골인 거죠,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인구가 10만 이하래요. 그 시험에는 10만, 9만 9천 9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7만 3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수도권이나 그 속하는 거냐, 아니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 그 두 개 외웠죠? 결국에는 시골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포인트 나오는 것은 이 숫자를 10만 미만으로 7만 이렇게 나와요. 7만 미만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 나오면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겠죠. 수립을 안 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요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요거 좀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요 세 가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또 인구가 10만 명 이하, 이렇게 세 개 외우시고 밑에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 도시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시 또는 군.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있어요.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계획권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결국 위에 상위 개념에서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 내용이. 그럼 굳이 여기 기본계획에서 굳이 수립을 하냐 마냐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에서 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니까, 결국에는 시험에 포인트 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요거는 늘 항상 나오는 멘트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안 하는 것만 외우시면 되겠죠? 국장, 그리고 도지사, 이 두 사람은 절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수립권자가 되지 않는다. 요거 포인트 하나 외우셨다면, 이제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닌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원칙은 하는데 안 하는 거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10만 명만 잘 외우시면 이 파트는 틀릴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리면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수립권자랑 수립 대상 지역이랑 그거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건 수립권자, 아닌 자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다 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립 대상이 아닌 지역, 긴 거는 그냥 기다, 수립 대상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관할구역. 요거 그냥 답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닌 것들만 잘 외우시면 돼요. 예외인 것들만. 원칙은 잘 안 됩니다. 예외인 것들을 많이 내니까 예외를 많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인접 지역을 수립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나중에 제외하고 나옵니다. 무조건 인접이 있다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사비가 만약에 그 100만 원 들어가는데, 야, 어차피 우리 땅까지 가까이 왔으니까 조금만 더, 내가 좀 더 보탤 테니까, 아니면 네가 조금만 더 해서 우리 있는 그 인접까지, 넘어서까지도 포함해서 좀 해줘. 이렇게 경제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제외시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함, 인접한 거 뜨면 다 포함입니다. 시험에서는 제외라고 뜰 거예요. 근데 제외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포함이다. 그래, 이웃끼리 다 좋게 살아야지. 국가에서 야, 이웃은 가난한 사람, 뭐 불쌍한 사람 제외시키고 부자인 사람 제외시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인접은 포함. 야, 그리고 포인트 또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뭐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뭐 제 관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인접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겠죠?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인접한 거 포함해서 진행한다. 요거 하나랑, 자,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제가 보실게요.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등등 해가지고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할 때, 요때 전부만 되냐 일부만 되냐, 그 여기는 전부나 또는 일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인접한 것을 이만큼 전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일부만 할 수 있는 건데, 시험에서는 전부만 된다 만자를 써요. 어떤지 아시겠죠? 일부만 된다 그러면은 틀린 적입니다. 전부 되고 일부도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전부랑 일부를 건들지 않고 이제 제외, 포함,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의 포인트는 수리권자 아닌 자, 국장, 도지사, 그리고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10만 명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거는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요거 암계시고, 제외하면 X. 딱 이렇게만 딱딱딱 끊어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안 나왔다. 그럼 답 아닌 겁니다. 어차피 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퉁치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공법이 생각해보면 어렵게 나오면 진짜 맞추기도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나오는 지문 중에서 내가 아는 지문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답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좀 이따 문제풀이 할 때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봐야 할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잘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하도 낼 문제가 없으니까 요 내용까지도 이제 출제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앞으로 이제 그 뭐 서울 지역을, 여기는 주거 지역으로, 상업 지역으로, 아니면 뭐 농기 지역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기간을 보면서 그 구조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많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뭐 지역적 특성, 뭐 기후 변화에 대응, 뭐 에너지 전략, 이게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그리고 방제, 안전, 이런 것도 요즘에 지진이나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니까, 발생하고 하니까 최근에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만약에 시험에 문제가 낸다면은 저는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점을 찍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모든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지역적 특성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서울시가 있을 거고, 안선시가 있을 거고, 뭐 부산시가 있겠죠. 그럼 각 지역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어떤 데는 이제 뭐 곱창 아니면 젓갈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제가 막 놀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네마다 이제 홍보하는 물건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마다 뭐 놀이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있다. 특성에 맞게끔 그런 내용들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들어간다.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방제 및 안전, 뭐 기후 변화.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제가 뭐 출제하는 교수도 아니고 뭐 강의하는 교수도 아니지만, 만약에 낸다면 기후 변화의 대응이나 에너지 전략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방제 및 안전 이런 거나
뭐 그런 것들. 뭐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 기후 변화나 뭐 에너지 전략 솔직히 이거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는 알아두자.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시험 문제 수리권자나 대상적이 아닌 거 그게 더 많이 나오고 그게 포인트니까 요거는 그냥 한두 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만약에 이거는 어떤 교수분들도 그 설명할 때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가끔씩 이제 그 공법에 기준이 다른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준은 국토부 장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하면 예, 국장이 정하신다. 국장이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트에서는 이 지금 내용 중에서 만약에 핵심 포인트는 수립 기준 누구냐? 국장. 요거 하나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정리해 줄게요. 수립권자가 쭉 많은데 그거 보지 마시고 아닌 자 국장 도지사 그리고 수립 대상 지역은 전부 다 할 테지만 안 하는 지역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는 수립을 안 할 수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 인접한 거 포함해야 한다. 제외는 X다. 요렇게. 그러면은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각 파트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수립 절차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 총 3가지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봐봐요. 기초조사, 공청회는 필수 사항입니다. 필수. 나중에 뭐 할 수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틀린 점입니다. 필수 절차니까 기초조사랑 공청회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게 광역계획권에 나온 내용이랑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기초조사의 공청회는 필수 절차인데 기초조사에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시도지사 또는 이제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입지, 활용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검토하고 그다음에 토지 적선 평가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라 했는데 요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는 경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2반 1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선 평가를 실시했다면은 토지 적선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반 계획했을 때 벌써 이걸 다 한 거예요. 토지 적선 평가를 벌써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죠. 5년 이내 했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수립을 하거나 변경하려면은 미리 이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누구 의견을 듣냐? 시 또는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험의 포인트는 시 또는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 또는 군의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런 사람한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 또는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 될 것 같고 30일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험을 보시면 30일 이내에 뭐 제출, 30일 이내에 의견 뭐 제시 안 하면은 제가 뭐 제시한 걸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30일입니다. 30일. 행정은 거의 대부분 30일 정도 넘어가니까 큰 뭐 숫자를 외워야겠다. 공법에서는 숫자를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숫자를 암기하는데 공법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숫자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숫자는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트에서는 뭐 큰 시험에 나올 바한 그건 없고 다만
기초조사 공청회는 필수조사니까 생략이 안 된다. 나중에 생략할 수 있다 하면 X 그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기본계획 2반 1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했다면은 뭐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원래는 이제 해야 하는데 안 할 수 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특별시, 광역시 이런 분들의 누구의 의견을, 시 또는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답니다. 꼭 들어야 돼요. 뭐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이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아까 특별시장 그런 사람한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점 정리의 끝이 다 왔습니다. 이 파트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이면 승인, 여기서는 딱 한 사람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수립권자들 많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등등 해서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원래 쭉 따라와요. 근데 만약 한 사람 서울시장을 보면 그 사람이 수립권자고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립한 지역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광역계획권 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승인권자가 이제 서울시장이 만약 했어요. 아니면 뭐 그 특별시다 아니면 광역시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에는 이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는. 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특별시장, 서울시장이 만약에 수립권자 했다,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누구한테 따로 승인을 받지 않는 게 여기는 포인트예요. 나중에 기본계획에서는 꼭 국장한테 승인을 받게끔 나와요. 그게 틀린 지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시장 그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트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에서는 도지사의 승인만 있어요. 도지사. 패러디가 있지만 또 이렇게 하면 또 용을 먹을 수 있으니까, 옛날 유명하자면 뭐 경기도 도지사, 뭐 안티분은 없겠죠. 하여튼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 밑에는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안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시흥인가? 시흥도 경기도로 가나요? 이게 그렇게 밑에 있는 그런 시장이나 군수들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요. 그 다음에 협의나 심의 있는데 요거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도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 승인권자인데 자기 맘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누구의 협의, 누구의 심의를 들어야 하냐? 자, 보세요. 만약에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을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중에 도지사랑 연결되면 다 지방입니다, 지방. 하지만 이제 국장이랑 연결되면 중앙, 그걸로 넘어갑니다. 도지사랑 연결되면 지방. 송부, 공고, 열람 이런 거 전부 다 30일, 30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30일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30일이 답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지사 때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은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다 한다.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는다. 요게 바로 시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는 5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검토 나오면 무조건 5년인데 재검토가 안 나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안 나와요. 광역 계획가 나오는 거는 재검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안 나오는 건 그거 광역 도시계획 그거만 잡으시면은 됐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재검토는 5년 요거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질이 좀 좋게 나올 겁니다. 아까 실수해가지고 화질이 좋게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저도 조금 기대가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안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풀 수 있는 내용만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2의 기출문제인데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찾아야 합니다. 가끔 이제 옳은 거 찾아야 하는데 막 틀린 거 찾고 막 그렇게 시험장에서 실수하시면 많아요.
옳은 거 찾으시면 돼요. 1번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이 두 사람들이 수립했대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 그럼 틀렸죠? 제가 아까 국토부 장관은 여기 승인권자가 아니에요. 나오면 안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으면 이 사람들 다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뭐 승인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 틀린 답인데, 국장이 하고 나왔기 때문에 뒤는 볼 필요 없겠네요. 그건 답은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이거는 제가 이제 타자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다르게 읽어드릴게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내용이 다르대요. 다르면 어딜 따라가야 하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맞습니다. 이건 이제 상위 개념인데,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계획권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위 개념. 거기에 광역계획권과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광역계획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충돌하게 되면은 기본계획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요 내용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 상위 개념은 시험에 종종 등장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안 배웠으니까 뭐 제가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4번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어쨌든 요 사람 수립권자들이 수립을 했대요. 그러면 주민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가 아까 기초조사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필수 절차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략할 수 있대요. 네. 그럼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5번 볼게요. 재검토 나와서 뒤에 재검토 떴어요. 그러면은 5년을 하자겠죠? 근데 여기는 10년마다 재검토예요.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이게 보면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앞에 좀 핵심되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핵심이 이렇게 22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24회 기출문제도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야 합니다. 뭐 틀린 거 찍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31회 때 또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볼게요. 인접. 다 항상 공법은 앞에랑 뒤랑 키워드를 빨빨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 대에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아니죠? 인접해서 수립할 수는 있죠. 그쵸?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인접한이 떴어요. 인접하면 포함하고 수립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뒤에 보면은 수립할 수 없다. 포함하여 수립할 수 없다.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인접 딱 뜬 순간, 포함, 수립. 근데 인접 떴는데 뭐 제외. 그러면은 틀린 지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런 키워드만, 요런 스킬만 알았으면 1번은 답이 아니라고 제가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스킬을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르대요. 그럼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누구 따라가야죠? 광역도시계획을 따라가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틀렸죠? 기본계획과 광역계획가 충돌했으면 내용이 다르다면 광역도시계획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그러면 뭐죠? 수립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뒤에 보니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맞는 지문입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말했던 그것만 제대로 잡고 있어도 요 시험 문제는 충분히 맞췄겠죠? 4번 볼게요. 뒤에 보니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요거는
얻을 거 봐야죠. 22회 때 기출문제 보면은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틀린 지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4번 지문인데 공청회랑 그런 것들은 필수 절차니까 무조건 해야 합니다. 생략할 수 없어요. 자, 5번 볼게요. 광역시장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대요.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합니다. 아까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했다면은 도지사 때 승인받는 거 그거 딱 하나 나와요. 지금 22나 24에 보면은 문제가 비슷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거의 비슷한데 약간 토시를 바꾸거나 아니면 지문을 좀 달리 하거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빨리 찾는 사람이 떨지 않고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더 쉬운 문제를 찍고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이게 한번 긴장 타면은 아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요렇게, 요건 답 아닐 거야. 딱, 문제가 쉽네? 딱딱 좀 즐겨가면서 그 친구들이랑 문제풀이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장 가서 떨지 않고 해야만 덜 틀리고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22회랑 24회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없네요. 더 있을 줄 알고 제가 봤더니 없네요. 아마 기출문제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핵심 키워드만 22회랑 24회만 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광역 도시계획과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뭉쳐서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파트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오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 파트에서 조금 끊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